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 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원님 이제 중국의 배달 시장, 네. 배달 앱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왜 가지고 왔느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다라는 부분, 또 여기에다가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1위 업체도 이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뭐 중국 정부 이 당국도 가격법 개정안 뭐 네.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중국 배달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2015년부터 네. 중국 배달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시작했는데 네. 2015년 시장 규모가 원화로 24조 원. 24조 네. 원. 그리고 2021년에 1조 yuan, 즉 193조 원까지 확대됐고 2024년 작년에는 1.5조 yuan, 289조 원까지 그리고 올해는 한 1.8조 yuan, 원화로 347조 원.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각 배달앱 업체들에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올해는 아마도 347조 원보다 더 상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300조 원이 넘어선 거예요. 네, 시장 10년 규모가.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그 성장 속도인데 네, 네. 이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배달을 좀 더 많이 하고 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모바일 결제로 결제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5년에 6.2억 명에서 2021년 10억 명 돌파했고요. 작년 말까지는 1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모바일 결제 이용자는 10년 전 2015년에는 3.58억 명, 그리고 2024년에 9.6억 명, 올해 드디어 10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마련됐고, 두 번째는 도시화랑 라이프스타일. 저도 사실 거의 매일 배달앱을 네. 사용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3년 동안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3년간의 습관이 이미 장기화됐다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요거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런 10년 동안 고성장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배달앱 양대 산맥 요 두 기업이 배송 인프라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 드론 배달도 있고 또는 아파트마다 스마트 물품 보관함까지 무료로 설치해서, 그래서 요 네 가지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이어갈 수 있을까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네. 어떤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는지부터 좀 들어가 네. 볼 텐데, 노란색 유니폼 입은 뭐 배달원들, 중국 거리에서 뭐 메이트완.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화면으로도 좀 많이 나오고요. 중국 1위 배달앱 메이트완이죠. 어떤 메이트완. 회사인가요? 네. 2010년에 설립됐고 네. 2018년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했고요. 네. 2024년 작년 기준으로만 매출액을 보면 3,376억 yuan, 원화로 65조 원이에요. 이게 연간 증가율이 22%. 그리고 작년 기준 매출 구성을 보면 생활 서비스 관련해서는 배달 앱이 40%, 호텔 예약 25%, 즉시 배송이 10%, 요게 합치면 한 75%가 되고, 나머지는 그 외에 뭐 자전거 서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드론 배송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거의 방방곡곡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이트완이 이제 1위라는 네, 거고, 그 배달 다음, 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 6, 7년간 계속해서 65%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1위 업체가 네. 메이트완이. 네. 그리고 이제 2위를 보면 알리바바의 움직임인데, 알리바바 네. 산하의 얼어. 네. 얼어버? 원래는 네. 명칭이 알리바바 산하의 배달 앱이 으얼러머가 있고, 알리바바 산하의 배달 앱 외에 생활용품이나 즉시 배송, 퀵 배송이 타오바오 샹거가 있는데, 예전에 요 두 개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알리바바 산하의 배달 앱 으얼러머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은 타오바오가 전자상거래 그 명칭이잖아요. 네. 알리바바 산하의 배달 앱 배송 그 명칭을 타오바오, 싼거우는 즉시 구매. 그래서 타오바오 즉시 구매. 그래서 1위 65%는 메이트완 배달앱. 그리고 2위는 한 2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 즉시 구매.
요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타오바오 즉시, 즉시 구매. 구매. 그렇군요. 알리바바가 배달 부문에 500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걸 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이렇게 웃으신 거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웃음이 네. 나오신 거예요? 500억 위안이 네. 원화로 9.65조 원이잖아요. 물론 근데 500억 위안이 작년에 알리바바 그 순이익의 한 20%대가 되거든요. 그럼 한 회사의 지배주주 순이익의 20%에서 30%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배달에.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급하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 1위를 추격하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네. 중국 배달앱 시장에서 절대적인 1위는 메이투안 65%, 네. 2위는 그 타오바오 즉시 구매 25%에서 20% 후반대. 근데 전자상 거래를 보면 중국에서 절대적인 1위가 알리바바잖아요. 알리바바가 한 38.5% 전자상 거래. 2위가 핀도도 25.3%, 3위가 찡동 한 18.6%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배달앱 시장이랑 전자상 거래를 좀 연결해서 보면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배달앱 사업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메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메이투안이 저도 배달앱 인적이나 처음에는 음식 배달만 썼는데 이제는 생필품은 꽃다발 여러 가지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한 5, 6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그 네 가지 분야를 좀 전개하자면 첫 번째는 배달 앱 사업에서 메이투안은 이미 기존의 핵심 사업인 음식 배달에서 점점 생필품 심지어 메이투안 그 배달 앱 매출 안에서 스마트폰 PC 이런 전자제품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1위인데 점점 메이투안이라는 배달 앱 1위 업체가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의 사업 영역에 분야까지. 점점 잠식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방어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한 7, 8년 동안 배달앱에서 메이투안이 계속 65%선 타오바오 즉시 구매가 한 25%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즉시 배송 사업이 메이투안은 이제부터 뭐 생활 필수품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PC, 스마트폰까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산하의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배송과 관련된 사업 부분도 점점 잠식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 1위니까 배달 앱에 12개월 동안 한 500억 위안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 1위라는 요 고객 보유량을 어떻게 하면 배달 앱으로 좀 유도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아직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 즉시 구매로 배달 받을 때는 알리페이로 결제를 해요. 알리바바 산. 근데 메이투안은 테젠트 산하의 위챗페이로 결제해요. 그러면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디지털 모바일 결제 관련 사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앱으로 많이 결제해야 그에 따른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거로 또 경쟁력이 되고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메이투안이 점점 잠식하고 확장한다면 알리바바 산하의 디지털 결제인 알리페이 입장에서도 또 잠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방금 그 모바일 결제랑 관련된 데이터 자산.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에서 모든 사업, 전통 산업이든 신흥 산업이든 일단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야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돈으로 승화시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쟁력과 마케팅력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금액만 들으면 500억 위안 공격적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음식 배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망라해서 생활 지금, 그래서 생활 그래서 메이투안은 그 재무제표에 생활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잠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크지만 점점 결제, 데이터 이런 것까지 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파생적인 게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돈을 500억 위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12개월 동안 500억 위안을 투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그렇군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볼 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전자상거래 강자 징동 네, 맞죠? 징동.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 시장에 뛰어든 건데 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의 어떤 강점, 노하우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네, 되겠죠. 네, 아까 그 알리바바랑 비교했을 때 네. 찡동은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입장에서는 아까 방어해야 할 부분은 공통점이고, 근데 찡동은 배달앱 사업은 2, 3년 전부터 슬슬 조금씩 해왔지만 메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알리바바 외 찡동 입장에서 왜 찡동도 어쩔 수 없이 올 들어 배달앱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유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네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첫째는 방금 그 알리바바랑 똑같은 이유예요. 메이투안의 공격적 확장. 그리고 특히 찡동은 전자상거래 업체라면 모든 관련 제품을 다 망라하잖아요. 근데 찡동의 특징이 우리는 전자제품 정품. 그래서 메이투안이 점점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전자제품까지 점점 확장하다 보니까 찡동의 핵심 사업, 전자상거래에서 핵심 제품인 정품 전자제품 이게 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찡동은 타사에 비해서 전자상거래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찡동 슈퍼마켓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찡동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원격 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신선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는 2년 전부터 슬슬 약간 배달앱과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그게 메인 안 했어요. 그래서 찡동 자체적인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의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좀 더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언젠가는 배달앱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찡동 입장에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 지난 7, 8년 동안 배달앱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메이투안 한 65% 선을 유지하고 초기에는饿了么그 후에는 타오바오 즉시 구매가 지금 한 25%.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씩 타오바오 즉시 구매가 약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조짐. 그러면 요 타이밍에 찡동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내가 들어갈 기회가 아닌가. 네. 지금 안 들어가면 타이밍상 늦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찡동이 사실 이 음식 배달 사업을 2022년 6월부터 준비하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측면에서 타 전자상거래 업체랑 비교하면 찡동의 가장 큰 장점이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공급망이죠. 특히 타사에 비해서 700만 평방미터 이상의 콜드체인 창고를 있죠. 그러면 가격대가 좀 있는 회라든지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기존의 물류 창고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자상 거래 업체마다 다 멤버십 회원 그 중에서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그러면 찡동은 정품 위주로 이런 슬로건을 내셨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플러스 멤버십, VVIP 멤버십 이런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을 배달앱 쪽으로 어떻게 좀 이전할 수 있는가. 요 네 가지. 그래서 공통점은 전자상거래, 중국의 전자상거래 이 분야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고속 상장을 이미 어느 정도 일단 됐고 그러면 이 타이밍에 뭔가 피잠식되는 리스크를 방어하고 그 동시에 할 거면 공격적으로 하자. 네. 요 3사가 상장이 돼 있죠? 네. 간단하게나마 주가 네, 흐름 좀 짚어주세요. 메이투안은 홍콩에만 상장되어 네. 있고 알리바바는 미국과 홍콩의 동시 상장, 찡동도 마찬가지로 미국, 홍콩 동시 상장. 하지만 홍콩이라는 증시 그 주가를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지금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상승세였어요. 3, 4 모두 홍콩 종목 기준 3월부터 4월까지 그때 또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급락세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뭔가 애매하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안에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7월부터 중국의 요 3대 배달의 업체의 3파전 또는 출혈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7월 2일. 타오바오는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 투입했고 메이투안은 7월 5일부터. 그래서 7월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7월 초부터 7월 2일과 7월 5일 각각 보조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그 며칠 동안은 계속 하락세였어요. 하지만 3, 4일 동안 하락하고 나서 슬슬 또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반등 폭이 아직은 6월부터 7월까지 하락한 그 폭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급락세는 끝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규모도 커지고 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최근 얘기 좀 네. 해볼게요. 1위 업체 아까 설명해 주신 메이투안 경영진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인터뷰에 나서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무슨 오징어 게임 대사 같은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너무 맞습니다. 치열하다는 네. 거죠. 과당 경쟁. 네, 왜 그런 과당 거예요? 경쟁. 네. 이 메이투안에서 배달앱을 비롯한 생활 서비스 사업을 주관하는 CEO가 지난 10년 동안 인터뷰 횟수가 6번밖에 안 됐는데 올해 2번 받았어요. 최근 거가 올해 4월이랑 올해 7월인데 네. 7월 16일 인터뷰 기사가 13,000자예요. 네. 근데 길게 다 풀로 읽었지만 네. 이 CEO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딱 두 가지. 첫째, 이런 출혈 경쟁, 비이성적인 대규모 보조금 투입은 사실 알리바바랑 찡동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메이투안은 과다 경쟁, 비이성적인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두 개 회사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이렇게 막대한 다소 상식을 벗어난 대규모 보조금, 쿠폰 투입을 시작했으니 1위인 메이투안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조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 네네. 두 번째는 전체 배달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상업 전쟁을 하는 거는 결국 승자가 없다.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 이하 가격, 심지어 커피를 시킬 때 0유안도 있어요. 커피를 시킬 때? 네, 지난 2주간 저희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기존 커피든 음료, 음식료 가격이 기본이 반 이하예요. 그리고 가끔은 0유안도 있어요. 값 자체를 네, 깎아주는 0유안.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4,000원인데 0유안으로 산 그러니까 거예요. 공짜로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조금 투입이 7월 첫 주부터 한 2주 동안 기본적으로 커피나 이런 가격대가 좀 낮은 단가가 낮은 거는 그냥 0유안 이 많고 그 유엔은 예를 들어서 30유엔짜리를 15유엔 이하, 반값 이하 이게 2주간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너도 나도 제가 방송하는 거 아니까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공짜로 주는 사례, 네. 보조금을 이제 또는 주다가 반값 이하. 반값 이하로 이게 2주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기업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당장은 좋죠. 하지만 소비자들도 알죠. 이게 계속되면 사실 산업 전체 그렇죠. 배달 기사님들도 점점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캡처본도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이러셨는데. 20대 여자분이 네. 커피나 음료수 반값 이하 3분의 1 가격 공짜 많으니까衝動으로 욕심에 한꺼번에 12잔을 주문한 거예요. 결국은 대부분 다 버렸죠. 그럼 안 되는. 이게 실제 사례예요. 네. 이게 너무 거품도 많고 너무 비이성적인. 네. 그래서 좀 현지에서도 문제로 네. 받아들여진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부작용이 나타난다. 네. 그 중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배달원들도 과로에 시달리고 원가 이하로 파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고 네. 있고 판매 업체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네. 측면에서 네.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데이터가 2주만 해도 7월 초부터 지금까지 3주밖에 안 네. 됐잖아요. 3, 4주. 7월부터 이미 그 라이더들이 일일 평균 배달 건수가 35건에서 52건으로 급증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 그분들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에 따른 7월부터 지금까지 교통 위반율이 29% 증가했고 또 특히 모 플랫폼 회사의 그 라이더 사고율이 일평균 1.2건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배달 기사의 안전 리스크. 두 번째는 식당 입장에서는 알리바바든 찡동이든 메이투안이든 다 방대한 자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했지만 거기에 맞추려면 또 그 플랫폼에 입주한 식당 영업자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할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당의 주문량은 급증했지만 사실 이익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사이에 주문량이 20%, 30%, 40% 급증하다 보니까 그 음식이나 음료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 리스크도 있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반값 이하 4분의 1 가격 심지어 0유안으로 좋긴 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3주
4주 동안 배달 불만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고 그중에 대체로 음식이 새는 그 빈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네. 이게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배달 업계 뭐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도 생각이 네. 나고 뭐 좀 다른 부분도 어쨌든 제기되는 문제들이 네. 좀 생각이 나는데 중국의 오늘은 그 배달 산업 얘기를 좀 듣고자 함이니까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네. 좀 나섰다고 해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강력하게 경고를 좀 한 건가요? 네. 본격적인 출혈 전쟁은 7월 초부터 네. 시작됐지만 그 전부터 이미 다 슬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올 들어 5월에 한 번 3대 업체의 책임자를 불러다 면담했고 최근에 면담한 거는 7월 18일. 네. 7월 18일에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에서 메이투안, 알리바바, 징동 책임자를 불러다가 지금부터 즉시 비이성적인 이런 행위를 멈춰라. 두 번째는 그 입주한 상가들에게 이런 마케팅에 참여하는 걸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달 기사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그분들의 복지나 대우를 확보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3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메이투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CEO가 우리는 비이성적인 이런 출혈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찡동의 책임자는 우리는 링유안 이런 행사를 한 적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그 타오바오 즉시 구매 책임자는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심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반응이, 3사 책임자를 소환해서 네. 면담한 거는 아직은 법적 처벌은 아니고 행정적인 면담.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과다 생산을 네. 좀 줄인다든가 네. 저가 덤핑을 좀 네. 이젠 하지 말자, 좀 네. 질을 높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달도 그 중에 하나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큰 맥락은 비슷한데요. 네. 산업은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 지금 철강이나 전기차나 그러게요. 배터리 이런 네. 본질적으로는 중국 국내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이에요. 그냥 그 업체들이 물론 이게 비이성적인 경쟁인 거 알지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배달앱 시장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부터 차차 중국 정부 차원에서 산업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인 과다 경쟁을 가급적 스무즈하게 올해를 어떻게 넘길지 이게 또 계속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각 산업계에서의 저가 덤핑을 좀 막자, 과다로 생산되는 걸 좀 막자, 뭐 이런 부분들 추가로 또 다른 산업에 관련돼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